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오늘은 취업 준비하는 어떤 목표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연봉, 개발자 연봉이 되게 높다라고 해서 많이 개발자를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이거 내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내가 준비를 해서 어디를 취업을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누구나 안 좋게 얘기하는 SI 프로젝트 하는 개발자, SI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요즘 인식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칼퇴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야근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돈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돈을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식이죠. 그리고 일정에 항상 쫓기기 때문에 잘 해야 야근을 안 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실력이 없으면 그만큼 야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력을 뻥튀기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본인이 어느 경력만큼 개발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고서 들어간 건데 뻥튀기잖아.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야근이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말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배제를 하려면 본인이 취업을 할 때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런데 다들 뻥튀기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서 너 3년 차다 라고 시키면 3년 차다 라고 거짓말 하면서 들어가니까 본인은 뻥튀기 했다는 걸 다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연봉은 뭐 둘째 치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국비학원을 나옵니다. 국비학원. 국비학원 커리큘럼은 딱 SI 프로젝트예요. SI 프로젝트에 맞게 웹 개발자 과정, 특히 자바 웹 개발자 과정은 SI 프로젝트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SI 프로젝트가 제일 많아요. 그것도 특히 자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비학원을 다니는 거는 SI 개발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 TV나 광고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뭐 연봉 뭐 6천, 8천 이렇게 받는 뭐 네카라쿠베 뭐 이런 데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SI 프로젝트 간다는 겁니다. SI 그거를 잘 알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카라쿠베를 가려면은 어떻게 가냐? 거기는 일단 1차가 코딩 테스트예요. 코딩 테스트. 뭐 학력도 안 묻고 아무것도 안 묻는다 그러잖아요. 일단 1차 코딩 테스트. 1차 코딩 테스트 통과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IT 서비스 회사라고 하는데 IT 서비스 회사에서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만큼 또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다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쪽에서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들리는 얘기는 뭐 많이 뽑지 않는다. 그리고 뭐 거기에서 적응 못하면 뭐 많이 퇴사를 한다. 그리고 뭐 연봉도 깎이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뭐 그런 회사 들어가서 적응 잘하면 거기서 또 뭐 창업도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사례도 있고요. 회사에서 창업을 지원을 해준다네. 아무튼 그런 회사 가는 게 이렇게 우리가 국비학원 나와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그런 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SI 프로젝트에서 공부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1차 합격하는 거예요.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알고리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알고리즘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해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 진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SI로 가는 게 아니라 다들 IT 서비스 회사로 가죠. 거기서 날고 긴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데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꼭 쉽지만 않다. 그리고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진짜 대학 갓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냥 혼자 독학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력자들도 많다라는 거야. SI 프로젝트에서 많은 실무 경험을 갖고 코딩 테스트 문제를 준비를 해서 주말이나 뭐 자기 일 끝나고 나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더 해서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신입사원으로 딱 취업을 할 때 아무런 경력 없이 할 때 경쟁자가 누구냐 이거지. 진짜 날고 긴다라는 사람도 다 있고, 그리고 경력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경력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고 신입이 되는 거죠. 경력이 있어. 신입은 아닌데 신입으로 들어왔어. 왜? 일반 SI 프로젝트 연봉보다 그런 IT 서비스 회사 연봉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웬만큼 준비하지 않고서는 그런 IT 서비스 회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국비학원을 가게 되면 그런 네카라쿠베를 간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SI 프로젝트에 잘 들어가야 돼요. 잘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가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근데 누구는 뭐 SI 프로젝트보다 그냥 처음부터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준비를 많이 해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죠. 방법 중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SI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코딩 테스트나 이런 것 준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준비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물론 생각은 좀 바꿔야 돼요. 그리고 SI 프로젝트가 소프트웨어 공학의 워터폴 방식으로 개발 방법론이 진행이 되고 있죠.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아래로 딱 진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이런 IT 서비스 회사 가면 뭐 애자일 방식이니 또 짝코딩, 페어 프로그래밍이니 뭐 이런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런 방법론으로 개발을 또 하게 되는데, 뭐 TDD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는데, SI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근데 모르겠어. 페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저도 그냥 공부만 했을 뿐이지 실제 그렇게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진짜 IT 서비스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그냥 들리긴 들려. 그래서 그러니까 SI 프로젝트에서 워터폴, 그러니까 폭포수 개발 방법론으로 일을 하다가 다른 방법론으로 일을 하는 게 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뭐 적응하는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마 IT 서비스 회사에서 SI 개발자들 이래서 싫어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소프트웨어 공학. SI 프로젝트 처음에 들어가서는 뭐 학원에서 배운 내용들이 아마 그 전공자 출신들이 국비학원 다니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막상 다녀보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이론들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근데 그 내용들은 정말 자기가 일을 해보고 겪어보고 나면 소프트웨어 공학의 이러한 방법론, 뭐 이러한 뭐 특징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모듈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경험과 실력이 좀 차 올라와야 보이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물론 실력 있는 뭐 교수님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이게 이론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 그 실제 이론과 실무를 경험을 해보고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준비를 할 때 국비 학원을 가지고 뭐 네카라쿠베, IT 서비스 회사 이런 데를 가려고 도전하기보다는 먼저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언어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팀 프로젝트도 해보고 주말에 스터디 그룹 같이 모여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한번 프로젝트도 진행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교환도 해보면서 준비를 해보면 웬만한 SI 회사의 취업은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SI 프로젝트에서 워라벨이 있네 없네, 아니 SI 프로젝트를 떠나서, 저는 워라벨 하고 있는데 SI 프로젝트를 떠나서 일할 때는 일을 해야죠. 그리고 일 끝나면 뭐 해야 돼?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워라벨이라면 뭐 자기 여가 생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워라밸, 이런 게 워라밸인가? 내가 이러려고 개발자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슬럼프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뭐 IT 서비스 회사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주말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보고, 또 회사 일 끝나고 나면 나 혼자도 이것저것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문제도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것들도 공부를 많이 해보게 될 겁니다. 관련 책들도 많이 사게 될 거고 그리고 많은 동영상도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력을 키우기 때문에 국비학원 하나만 가지고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말아주세요. 국비학원은 정말 짧은 시간에 그냥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가볍게 배우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국비학원 나와서 한 번에 뭐 IT 서비스 회사 갔다 온 사람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없을 수는 없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원래부터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 아니라 IT 전공자, 개발 전공자 출신이고 기존 공부를 많이 해왔고 국비학원 다닌 사람이라면은 한번 도저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처음부터 뭐 비전공자의 뭐 학력도 고졸이고 뭐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아마 나는 뭐가 부족하지 하면서 뭐 자격증도 따야 되나 이러면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밟아보세요. 장벽이 제일 낮은 SI 프로젝트부터 한 번씩 다니다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본 다음에 실력을 쌓아서 내가 IT 서비스 회사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준비를 해서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국비학원만 갖고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